다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세요. 남 얘기와 내 얘기를, 남 얘기와 내 얘기 중에서 어떤 것이 언어 공부할 때 중요할까?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세상에는 남 얘기가 더 많죠. 내 얘기는 뭐, 그렇게까지 많은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 남은 뭐 많으니까 나는 한 명이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남 얘기를 듣기는 쉬운 거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상당 부분 남 얘기들이 많이 보고 남 얘기를 듣고 배우고 관심을 갖기도 하고 특히 언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내 얘기는 어떤가? 내 얘기는 결국에는 어, 말과 글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그것도 뭐 얘기가 될 수는 있죠. 하지만 언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가 누군가가 상대방이 다른 남이 나에 대해 관심을 갖고 나를 내가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뭐 전파를 해주거나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런 부분도 중요한 요소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유명한 말 잘하는 사람 우리가 보통 그 사람 얘기를 듣고 아니면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런 것도 결국 남의 얘기지만 남이라는 것을 살짝 돌리면은 그 내가 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남의 얘기는 뭐 어차피 많이 들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내 얘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좀 의도적으로 내 얘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말로든 글로든. 근데 단순히 뭐 신변 잡기 아니면은 뭐 그냥 나의 일상의 기록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뭔가 그 공공의 어떤 부분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일을 누군가에게 한다 그러면 그게 서비스일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식당을 한다. 그럼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공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리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부분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나의 글이 될 수 있고, 나의 말이 될 수 있고, 그게 가치가 있으면 사람들은 그걸 전파할 수도 있으니까, 나도 스스로 전파할 수 있지만,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내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 그게 이제 경계가 조금, 음, 경계를 가질 필요는 있다. in and out 이런 개념도. in은 나의 그 삶의 관점, 자아의 관점, 생각의 관점 이런 부분을 굳이 뭐 오픈할 필요는 없죠. 나의 생각은 이러면 뭐 가까운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눌 수는 있는 거고 사적인 부분인 거고. 근데 내가 하는 일이나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건 좀 오피셜하게 공식적으로 말도 하고
말이나 글이나 이제 경계가 없으니까 글도 쓰고 이러면서 조금 더 창의적으로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 초반에 얘기했듯이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특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남의 얘기와 나의 얘기 중에서 남의 얘기는 어차피 너무 많으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피하려고 해도 남의 얘기를 안 들을 수는 없다. 모든 삶의 환경 자체가 그 물론 주관은 나의 삶으로 가지만 사실은 남의 그 수많은 남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있다. 남의 얘기와 나의 얘기의 비중을 기준으로 따지면 생각을 기준으로 따지면 나의 얘기가 거의 한 90%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사적인 거 말고 오피셜한 부분하고 남의 얘기에 대한 부분하고를 비교하면 남의 얘기가 90% 이상이고 나의 얘기는 10% 미만이 이하이다. 이랬을 때 음, 나의 얘기는 뭐야? 나의 그 오피셜한 공식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야? 그 부분을 좀 외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방식이든지. 그래서 나의 얘기를 균형을 맞추는 정도. 50대 50, 이 정도. 남의 얘기 50, 나의 얘기 50. 그러다 보니까 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 내가 만약에 얘기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되면, 그럼 나의 얘기를 한 거 아니죠. 그냥 생각만 한 거죠. 내가 어떤 거를 말을 하고 책을 쓰고 글로 했는데 미발표 누군가에게 전달이 안 돼. 의미상 이런 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공적으로 하면 그거를 한 뭐 100만 명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면 잘해야 한두 명이 들을 수 있어. 한두 명이 듣는데 뭐하러 얘기해? 이 개념은 아닌 거예요. 누가 그걸 듣고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점은 상대방이 한두 사람이 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 거를 100만 명이 들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00만 명도 1대 100으로 갔을 때는 1대 1의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을 하거나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이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뿐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와 나의 얘기, 나의 얘기를 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어, 오늘은 그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베트남어를 공부하면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그 내 얘기를 전개를 해 나갈 것인가. 음, 그래야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 또 효과적으로 언어 능력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하면서 남의 얘기와 나의 얘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음, 꼭 보자. AI는 뭐라고 정리를 하나 봅시다. 남의 얘기와 나의 얘기, 언어 학습의 균형. 괜찮네. Translate into English and Vietnamese above.
번역을 하는 동안에 얘를 가져다가 AI가 좀 정리해준 내용을 한번 또 리뷰를 좀 해봐.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라서 내가 무엇을 또 이야기할지는 두고 봐야 하는 거고. 하지만 꾸준히 한다. 잘 할 수 있을 때까지 남의 얘기와 나의 얘기, 이야기, 언어 학습의 균형, 남의 얘기가 많은 세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대부분 남의 얘기를 듣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말, 글, 경험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언어학습에서는 남의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책, 뉴스, 영상, 강연, 모두 남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얘기는? 하지만 언어는 단순히 남의 얘기를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국 내 얘기를 말하거나 글로 표현할 때 비로소 언어가 살아납니다. 내 얘기는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서 공적인 차원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음식을 만들어 식당에서 사람들에게 제공한다면 그 음식에 대해 말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단순한 개인 취미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남의 얘기와 나의 얘기의 비율. 현실적으로 보면 남의 얘기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의 얘기는 10% 이하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언어 학습의 관점에서 나의 얘기 비중을 줄여야 한다. 목표는 최소한 50-50 균형입니다. 남의 얘기는 어차피 피할 수 없으니 듣고 배우되 의도적으로 내 얘기를 할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나의 얘기를 어떻게 확장할까? 말하기, 대화 속에서의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을 나눈다. 글쓰기, 글로 기록하고 블로그나 책, 게시물 같은 공적인 채널을 통해 공유하기, 공공성. 나의 얘기가 단순한 사적인 기록을 넘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거나 가치가 있을 때 그것은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듣는 사람의 수보다 중요한 것. 내 얘기를 했을 때 한두 명이 듣든 100만 명이 듣든 본질은 같습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언제나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이고 그만큼 나에게 내 얘기이자 남에게는 남의 얘기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냐보다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청구가 있는가입니다. 결론, 남의 얘기는 피할 수 없고 나의 얘기는 의도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남의 얘기를 통해 배우고 나의 얘기를 통해 표현하며 그 균형 속에서 언어 학습이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울 때는 남의 얘기를 듣는 데만 머무르지 말고 내 얘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 전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언어학습의 궁극적인 힘입니다. 오케이. 내용은 좋네. 현실은 만만치 않고.